트럼프의 승리입니다. 그냥 승리도 아닌 아예 상하원까지 국회와 행정부를 손에 쥐게 되었죠. 이번 대선에서의 트럼프 승리는 그 무엇보다도 채널 구독자 여러분, 특히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트럼프 당선에 있어 일론 머스크는 단연 킹메이커였죠. 그 누구나 동의가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트럼프에게 아예 올인을 했었고요. 이런 과감한 베팅을 했으니 이제 달콤한 리턴을 수확해야 할 시기입니다. 자, 가장 먼저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프리장 기준으로 13% 가까이 상승을 하며 $280를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좋아해서 트럼프를 지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월터 아이잭슨 바이오그래피에 버젓이 나와 있죠. 일론 머스크는 기존 민주당 지지자였으며 버락 오바마를 지지했고 트럼프를 만났을 때 일론은 그에 대해 자기 아버지와 같은 최고의 헛소리꾼이라고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구 환경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사상은 아예 정반대 진영에 위치해 있습니다. 트럼프는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를 하기도 했고요. 전기차를 의무화하는 세금 혜택 정책을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했을까? 사실 이 짧은 영상에서 심도 깊게 이야기하긴 힘들지만 가장 주요 포인트로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극단적인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 기후 협정에서 탈퇴를 하기도 하고 트럼프는 또 멕시코 이민자들이 많다며 벽을 세우기도 하는 사람이며 또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는 등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을 세상의 균형이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인류의 거대한 변화에 있어 세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인물을 단지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철저하게 무시했던 것에 있습니다. 2021년 있었던 미국의 전기차 회담에서 테슬라는 노동조합이 없다는 이유로 초청되지 못했고 당시 전 대통령 바이든은 GM의 CEO 메리바라가 미국의 전기차 전환을 이끌었다는 망언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은 역사상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한 일론 머스크에게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이제는 돌려줘야 할 때라며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사세를 주장해오며 일론 머스크의 이름을 들먹였죠. 하지만 트럼프는 아니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사람도 아니며 권장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세상을 바꾸고 있는 기술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오던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탑재되어 있었죠. 아무리 본인의 이념 및 사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인정해 줄 건 인정을 했어야죠. 대통령 승리 선언 연설에서도 일론 머스크를 지켜 세우며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또한 이번 선거에서 재미있었던 부분은 언론과 미디어의 분립이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해리스가 이길 것이라고 혹은 박빙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까요? 아마 국내에 이런 비슷한 기사를 보시며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국내 언론뿐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 중립적이라고 생각되는 영국의 꽤 권위 있는 언론 이코노미스트도 발간한 예측치 카말라 해리스가 이긴다는 예측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제가 주로 뉴스를 소비하는 X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트럼프의 완전한 승리를 예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며 이번 대선을 지켜봤는데 시민 저널리즘의 우월성이 입증되는 반대로 말해 내 것이 미디어의 엉뚱한 예측, 즉 그들의 참패가 그대로 반영되는 대선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론이 트위터를 인수하며 시민 저널리즘의 위력을 계속해서 키워왔고 우리는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며 더욱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장이 마련된 것이죠. 내 것이 미디어는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며 트럼프도 본인의 서비스, 트루소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X로 복귀를 했습니다. 아예 판이 바뀌어버린 상황이죠. 바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판으로 인프라가 깔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권장하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도 폐지가 될 것으로 보이죠. 또한 연초에 발간된 테슬라의 10K도 버젓이 나와 있는 에너지 스토리지에 대한 6에서 50%라는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 이것도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면 테슬라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겐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전기차는 지금 현재 테슬라의 매출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테슬라는 AI 에너지 솔루션 회사이며 트럼프는 AI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또 정부 보조금에 있어 굉장히 열려있죠. 즉 테슬라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있어 엄청난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난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이야기했던 2025년부터 모델3와 모델 Y는 무감독 완전 자율주행이 출시된다라고 했던 일론 머스크의 말이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가오게 되는 형국입니다. 또한 에너지 스토리지는 지난 시간에 알아봤다시피 AI 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 잡을 수 있기에 이런 세금 혜택이 없어지더라도 다른 방식의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트럼프는 진 AI 진영이며 이에 대한 에너지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로 테슬라는 이런 정책을 아주 교묘하게 비켜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관련 정책을 고안할 때
이에 대한 고문 역할을 일론 머스크가 맡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됐죠. 현재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 운영 부서, 일명 도지죠. 이 부서의 장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으며 실제 트럼프는 행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내각의 고문으로 일론 머스크를 앉힐 의향이 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향후 4년은 테슬라 투자자로서 굉장히 흥미롭게 될 것으로 보이죠. 앞으로 느긋하게 친 테슬라 환경 속에서 충분히 즐기며 투자를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팔란티어의 완벽했던 실적 현재 주가 50불을 넘은 상황. 또 이제 내일 아침 6시 아이언큐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현재 아이언큐는 16달러를 향해 가고 있으며 실적에 대한 저희 감상도 공유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어서 엔비디아의 실적도 1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블랙웰을 벌써 다 완판시켰다 하는 엔비디아. 현재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죠. 정말 흥미진진할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